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굴삭기 기출문제, 보건문제, 의심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지금까지 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금방 찾아내실 것 같고요. 자,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은 일단은 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일의 양과도 관련이 있다. 이 두 개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 바로 보면은 정답은 1번. 오일 펌프의 마모. 자, 오일 펌프의 마모와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오일의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통 내에서 누설, 오일의 양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오일 펌프의 마모와 압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기계식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에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할 때 발생한 현상. 자, 이것도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결국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장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클러치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서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어요. 자, 우선 조치상으로 적합한 것은, 자, 작업하고 있어요. 일단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일단은 떠올려 보시면 일단 시동을 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동을 그대로 켜놓으면은 오일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시동을 끄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2번. 즉시 시동을 끄고 오일 계통을 점검한다. 자, 오일 계통을 점검하는 건 당연하지만 먼저 시동을 꺼야 된다는 말이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죠. 자, 4번.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겠죠. 정답은, 자, 4번. 분사량과 관련된 거죠. 노킹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소실의 온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온도가 이제 높다라는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온도가 낮은 경우에 이제 노킹 발생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사 노즐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노즐이나 분사량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분사 압력, 그리고 분사 노즐의 분무 상태, 연료 분사량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킹 발생해 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윤활 및 여과 방식에서 비산 압송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산 압송식과 비산식 두 개가 혼합된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고요. 2번. 오일 디퍼 존재하고 실린더나 피스톤의 윤활이 가능하다. 자, 압송식과 비산식의 특징이 둘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은 4번입니다. 자, 오일 펌프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 않죠. 압송식과 비산식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일 디퍼도 있고 오일 펌프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문제는 지금 3번과 상충되죠. 여기서는 3번에서 오일 펌프가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4번은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다. 정말 내가 모를 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힌트도 제공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4번. 교량 위 주행이다. 자, 교량 위에서 당연히 뭐 서행이나 일시 정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량 위 같은 경우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굴삭기 작업 시 안정 및 균형을 잡아주는 것. 자, 요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균형하면 바로 카운터 웨이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이 카운터 웨이트는 지게차에도 있는데 지게차와 동일하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번. 장비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는 원인은, 자, 요것도 지게차랑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정답은 1번인데, 자,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았을 때 굴삭기뿐만 아니라 지게차도 변속 레버가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유압식 조향장치의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 자,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을 결국 맞추라는 거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유압이 낮은 경우 핸들이 무거울 수 있겠죠.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일이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유압 계통 내에 공기가 혼합되었다. 자, 일단 작동료, 이 유압에 공기가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조작이 무거운 원인도, 공기가 혼입됐구나 라고 알아차려 주시면 좋고요. 펌프의 회전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하나씩 봐야겠네요. 자, 트랙 슈의 주유가 안 됐다. 자, 그 마찬가지 작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트랙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자, 릴리프 밸브 조정 불량. 자, 요거죠. 자, 우리 작업 능력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자, 우리 굴삭하고 이제
덤프, 실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트랙 슈어의 주유가 안 됐어. 그러면 우리 잘 안 움직이잖아. 제가 방금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작업 능력 2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릴리프 밸브 조정이 불량하다. 릴리프 밸브 조정이 결국 유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압이 떨어질 경우 여기서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조금 대입해 볼 수가 있겠구나. 만일에 굴삭 작업 시라는 내용이 없고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맞는 것을 했을 때는 1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됐기 때문에 2번 릴리프 조정 불량이 연관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대충 읽으시면 내가 아는 거야 하고 바로 풀어보시면은 틀릴 수도 있는 함정 있는 문제였죠. 자, 11번 무한 궤도식 건설기기에서 리코일 스프링의 주된 역할로 올바른 것은,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주행 중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한다. 자, 충격을 완화한다.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완충 작용을 해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 리코일 스프링 완충 장치 중에서 종류가 하나 있다 라고만 알고 계셔도 바로 푸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먼저 스프로킷 마모 방지. 자, 이거 트랙 장력 조절하는 이유가 맞고요. 자, 2번 스윙 모터의 과부하 방지. 자, 요거 트랙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스윙 모터는 상부 구조체와 하부 구조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트랙 장력이다. 우리 신발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스윙 모터 과부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 자, 사실 여기서 지금 거의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최고 압력을 제한한다. 자, 그리고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라고 봤을 때 힌트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이게 릴리프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압 실린더 종류는 3개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 그리고 양로드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단동 실린더이긴 한데 레이디얼형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통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단동 실린더는 피스토형 램형이 있고요. 복동 실린더가 있고 또 양로드형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4행정 사이클 기간의 행정 순서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거 그대로 외워주셔야 되죠. 정답은 4번 흡, 압, 동, 배. 흡압, 동배,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마지막 배기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흡입을 해야 당연히 압축을 할 수 있고 그 압축된 힘으로 동력을 사용되겠죠. 그 동력이 결국 배기로 마무리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일반적으로 유압 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환해야 되는 것은, 즉 여기서 소모품이 뭐냐, 일회성, 일회용 소모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 보시면은 1번입니다. 자, 실이라는 게 막아주는 거죠. 오일실, 오일의 누수를 막아주는 실 종류의 하나가 샤프트 실인데, 요거는 우리 점검,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번 했다 그러면 얘는 헌 거, 못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오일 실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뭐 O형 실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7번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작동류의 정상 온도 범위 가장 적합한 것은, 무조건 외워야겠죠? 정답은 2번 40도에서 60도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작동류의 온도 상승 시 유압 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잘 외워두셔야겠죠? 1번부터 볼게요. 열화를 촉진한다. 자, 온도 상승했다. 열화 촉진 되고요. 2번 점도 저에 의해 누유되기 쉽다. 자,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유압 펌프의 효율은 좋아진다. 자, 요거 정답이겠죠? 자, 1번 열화를 촉진한다. 안 좋은 내용. 2번 점도 저하에 의해 누유되기 쉽다. 안 좋은 내용. 3번 효율이 좋아진다.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3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1번, 2번이 틀린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정답은 한 개죠? 이런 식으로 유출해서 푸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다 외워주신 게 좋겠죠? 자, 그리고 4번까지 볼게요. 작동류 온도 상승 시 유압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기가 열 변형되기 쉽다. 자,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유압 장치의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탱크 내부 점검. 자,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근데 1번이나 2번에 3번은 우리가 목측, 눈으로 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점검은 자주 하고 쉽게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탱크 내부 점검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 라고 유추를 해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작업 중에 유압 펌프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시키는 회로는, 자, 즉 핵심은 이거죠. 핵심의 탱크에 귀환시키는 회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국. 자, 여기서 정답은 4번 언로드 밸브가 되겠다. 자, 언로드 밸브가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제 문제 다 봤고요. 다음에 20제 문제 추가 더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